안녕하세요, 부동산 여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GTX-C 노선 상록수역 회차를 넘어서 정차까지 가능할까?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GTX-C 노선이 상록수역으로 회차한다는 소식으로 벌써부터 상록수역 주변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그렇다면 과연 실제 상록수역에는 GTX 정차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안산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TX-C 노선이 상록수역까지 온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그 출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록수역 일대의 뜨거운 분위기는 GTX-C 노선 열차의 일부가 금정역에서 노선을 바꿔서 상록수역으로 회차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에는 수원역과 금정역 사이의 노선 혼잡으로 인해서 하루에 약 120회 정도 예정된 GTX-C 노선의 차량 일부를 상록수역에서 회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엄연히 국토부 발표 내용에는 GTX-C 노선 차량 일부를 상록수역에서 회차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어디까지나 회차의 목적이지 정차에서 실제로 승객이 타고 내리는 역이 될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별도의 승차 없이 회차역으로만 운행되는 역도 있고, 정차 여부는 실제 사업을 맡아서 주관하게 되는 민간 사업자가 결정할 문제인 만큼 상록수역이 실제 정차역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상록수역에 GTX가 정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록수역이 단순하게 회차 목적으로만 활용되기보다는 정차까지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번역과 상록수역과의 관계입니다. 금정역과 상록수역 사이에 있는 역 중에서 4호선이 운행되는 본선로를 제외하고 여유선로가 있는 역은 3번역과 상록수역입니다. 그리고 3번역과 상록수역은 모두 4호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이라서 같은 노선을 공유하면서 전반적인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상록수역일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상록수역에 4호선 급행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어차피 3번역은 여유선로에 급행열차가 서야 되기 때문에 단순 회차 목적으로 상록수역까지 오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록수역에도 급행열차가 정차하는데 단순 회차 목적만 있다면 3번역과 같은 조건을 가진 상록수역까지 무려 10km나 이동해서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상식선에서는 단순 회차 목적만 있다면 굳이 상록수역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상록수역 주변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4호선과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출퇴근했지만 GTX-C 노선이 상록수역에 정차하면 서울 접근성도 높일 수 있고 수요도 분산돼서 교통 혼잡도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결혼 직전까지 본호동에 살면서 4호선으로 서울까지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거의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GTX-C 노선 사업성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상록수역에 GTX가 들어오는 것을 호재로 보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생각한다면 언제가 적절할까요? 물론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에도 상록수역 주변에 매물이 사라지고 매물을 찾는 사람은 줄을 잇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지만 저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반적으로 GTX가 상록수역에 정차해야 될 이유는 많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수익은 조금 줄더라도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적어도 계획이 사업이 확정된 후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GTX-C 노선이 상록수역에 정차하면 과연 모든 수혜는 상록수역 주변 아파트만 받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GTX-C 노선이 상록수역에 정차하는 것이 안산시 전체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안산에는 신안산선이라는 대형 개발 호재가 있고 실제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동안 어떤 교통망을 이용하더라도 서울 접근이 힘들었던 안산시가 여의도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강남으로의 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상록수역에 GTX 정차역이 생기면 신안산선으로 여의도 접근성이 좋은 상태에서 강남까지 접근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효율성도 증대됩니다. 즉 안산시는 서울 접근성이 좋지 못한 경기도 외곽도시 이미지에서
서울의 주요 업무 중심지에 모두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경기도 서남부의 주요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신안산선 정차역 주변이나 GTX 정차역 주변 아파트만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환승체계도 매끄러워서 지금 검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지역 모두가 개발 영향권에 들어가서 안산시의 전체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GTX 상록수역 정차 여부 언제 결정이 될까요? 상록수역을 단순하게 GTX 열차가 회차하는 역으로만 활용할지 아니면 실제 정차까지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지는 오직 실제 공사를 맡을 민간 사업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정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올해 2021년 5월에서 6월쯤에는 실제 공사를 담당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면 상록수역의 GTX가 정차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민간 사업자 선정 여부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설령 계획한 시기에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사업자가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한간에는 민간 사업자가 결정되면 바로 정차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돌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으로 결정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GTX 상록수역 정차 여부는 주변 아파트 가격의 긍정적인 요소는 맞지만 확정 전에 선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GTX 상록수역 정차 여부는 상록수역 주변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의 위상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 사업을 맡게 될 민간 사업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이번 영상 내용이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